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서훈 국정원장을 융단폭격합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일파만파로 폭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인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지 않았습니다. 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정철 밑에는 부원장으로 배지들이 여럿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부원장으로 거느린 원장입니다. 위세가 당당합니다. 삼철이라도 불리죠. 양정철은 이호철, 전해철과 함께 삼철로 불릴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권력이 집중될까봐 양정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해외로 방랑자 생활을 한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양정철이 민주당의 핵심 싱크탱크의 책임자로 들어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총선 병참 기지라고도 스스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양정철이 국정원장과 비밀스럽게 만났다. 그리고 사적인 모임이니 관심 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할지 모르는 아주 수준 낮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팩트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데 따르면 양정철과 서훈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4시간 이상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훈 정보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이 아주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양정철은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가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서훈은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공직자다. 국정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고급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여당의 총선에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금 양정철은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지만 4시간 동안 무슨 사적인 대화를 나눕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의 동선이 노출됐다는 것도 우리가 여기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양정철이 민주당의 총선을 전략을 짜고 공천을 실무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중진들이나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치고 청와대 출신들을 갖다가 낙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실제로 민주당에는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더 팩트에 누가 제보했을까? 아니면 더 팩트의 기자가 스스로 양정철을 뒤를 쫓다 보니 서훈을 만났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훈인지는 모르지만 둘 다 위험합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정원장이 이렇게 쉽게 신분이 노출된다? 동선이 노출된다? 이건 뭐 도대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라도 양정철과 서훈의 만남을 누가 알고 더 팩트에 제보했을 경우입니다. 양정철의 동선이 뚫렸거나 서훈의 동선이 뚫렸거나인데 서훈의 동선이 뚫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정철이 서훈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제보했다면 이것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정원장이 채통 없이 민주당, 여당의 싱크탱크 책임자와 약속을 잡았다고 만약 양정철이 외부에 발설을 했는데 그 발설을 듣고 제보했다면,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만 대단히 국가 안보에서는 위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아무튼 지금 양정철과 서훈의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지금 양정철은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정철과 서훈과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라 한 명 더 있었다. 기자가 하나 있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는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도 않고 연합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도 웃기는 매체입니다. 아무리 정부 돈 300억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지를 그냥 A 기자, 중견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액면그대로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말 한다고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까? 사람 죽인 사람이 그런데 나 죽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얘가 좀 심한 예를 든 건지는 모르지만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절대 자기 입으로 자백하지 않습니다. 물증을 들이대야 자백합니다. 그리고 만남 그 자체가 안 되는 부적절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입니다. 자, 이혜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45분까지 1시간 넘게 식당의 종업원들도 다 퇴근을 한 상태였고 둘이 나오고 나서 식당의 불이 모두 꺼졌다. 둘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양 원장과 서 원장이 양정철과 서훈이 1시간 이상 독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갔다는 기자, 물론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모릅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있었다 하더라도 4시간 내내 있었는지 아니면 이혜훈 위원장의 말처럼 1시간 전에 먼저 갔는지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양정철과 서훈이 독대했는지도 규명해야 될 소재입니다. 이혜훈 위원장은 말합니다. 국정원장의 1호 업무 파트너, 국회에서 서훈의 1호 업무 파트너는 정보위원장 이혜훈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도 서 원장을 1분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 국정원장의 번호를 달라고 5번 요청했는데도 국정원은 주지 않았다. 자, 그런데 사적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혜훈은 이런 식으로 또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랑 아주 오래된 지인이고 가족 같은 사람이라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한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무튼 이 비유는 뭐 떠나서라도 서훈과 양정철이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독대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있었다 하지만 야 기자 잠시만 좀 비켜줘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한 존재들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게 문제를 삼습니다. 제가 어제 말했죠. 그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 이후 기자들에게 서훈과 양정철이 비공개 만찬을 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고발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고발해야 됩니다. 박근혜 국정원이 댓글 조작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사법 처리받고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원장이 지금 여당의 싱크탱크 책임자를 만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개입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까? 단단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의 정보 관건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맞는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총선 준비한다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이다. 아무리 사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만나서는 안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대통령 최측근과 장시간 만난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자초하는 부적절한 행위다.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심각한 사안이다. 자, 어쨌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훈을 불러서 국회 정보위를 열겠다고 합니다. 단단히 따져야 합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 간의 사적인 만남이라 들었는데 그런 사안까지 정보위를 할 사안은 아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해석이다. 정말 그렇다면 아예 은밀하게 했을 것이다. 이건 또 뭡니까? 아예 은밀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은밀하게 하다 걸린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이틀째 이 사안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숙한 플레이, 양정철과 서훈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론의 카메라 앞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정확하게 시간까지 들켰습니다. 독대 의혹이 농후합니다. 어쩌면 양정철이 서훈을 정말 뭐랄까요, 국정원장이 목이 날아갈 사건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정철 주장처럼 미행당했고 기자에게 들켜버렸다면 이거야말로 양정철이 서훈의 등에 비수를 꽂은 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서훈은 양정철 때문에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북한 문제들로 바빴을 텐데 이렇게 민주당의 싱크탱크 책임자까지 만날 여력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렇게 말하지만 양정철 의심하는 눈길들이 많은 민주당에선 비판도 합니다. 자, 양정철은 공익보도 대상이 자신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적인 모임, 공적인 모임, 본인의 위상이 얼마나 바뀐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왜 이 시점에서 만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 문화일보에 이야기한 겁니다. 양 원장은 사인이 아닌 공인이라고 봐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서 원장 같은 거물을 만났을 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자, 수도권의 한 의원, 민주연구원 인사를 하면서 양 원장 밑에 부위원장으로 초선 의원 3명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 양 원장을 재선 3선급으로 대우해 준 것이다. 당내 위상이나 역할에 걸맞는 신중한 처신이 필요하다. 어쨌든 지금 양정철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앞으로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양정철과 서훈의 만남이 정치권을 급습해서 거의 다른 모든 이슈들을 지금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 문제를 민주당은 계속 제기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이 양정철과 서훈의 이 만남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이. 국정원장이 직접 뛰고 있는 겁니까? 출마할 겁니까? 서훈 국정원장도. 정말 한심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한국당은 빨리 고발해서 그들의 행위에 걸맞는 사법 처리를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